제가 조직형 인간이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서로 안 좋았던 거죠. 싱글파이어 이영광입니다. 오늘은 여왕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월세의 여왕, 여성 투자자들의 워너비 성선화 어서민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4년 동안 경제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3일 만에 사표를 쓰고 자기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뉴스레터 발행업, 어썸 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성선화입니다. 제가 조직형 인간이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서로 안 좋았던 거죠. 조직한테도 조직형 인간이 아닌데 조직에 붙어 있는 것도 서로 미안한 일이고, 약간 그래서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저희 회사에서도 했었거든요.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저는 나 월급보다 좀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월급보다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좀 힘들었죠.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막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비판한 기사 쓰고 그러니까 부장 말 잘 안 듣고 이러니까 출입처를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재테크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기자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난 절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한 획을 그어보자. 그럼 내가 진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컨셉으로 저는 접근을 했고 그게 사실은 좀 되게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이 좀 많아요. 일단 기본으로 핵심적으로 알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강남에 두 채가 있고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이거를 이제 주택수에 안 넣기 위해서 이제 그걸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파트인 거죠. 그리고 강남에 상가 그냥 계속 있어요. 10년째 있어요. 그 책 쓸 때 투자했던 경매로 받은 그 상가. 그거가 이제 강남에 있는 그거죠. 나머지 부동산들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사고 팔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한 1억 5천, 해외 주식 한 1억. 그리고 뭐 공모주 하려고 한 유동성 한 5천만 원 쌓아놓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그게 제 첫 번째 투자였고 가장 못난이 투자였어요. 그게 2011년이죠. 지금도 저는 모델하우스 가면 한쪽 귀는 닫고 있거든요. 이거 들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 물건이. 그게 1억 3천만 원짜리 신축 빌라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를 넣고 뭐 이렇게 대출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 돈이 1,500만 원밖에 안 되게 세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세팅을 맞추는 과정에서 되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세입자 구하는 거랑 대출 받는 거랑.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역세권이라고 다 역세권이 아닌데 저는 그게 6호선 라인이었었거든요. 요즘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면 강남이 안 지나잖아요. 다 이제 강북 쪽만 이렇게 돌고 이렇게 있고 역세권이 실질적으로 역세권이 된다라는 거는 강남 직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고 그냥 역세권에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집이 좋아 보였거든요. 신축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제 돈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다음에 투자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진짜 역세권으로 갔어요. 9호선 연장선. 그래서 9호선을 도보로 가능한데 그 급행.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을 또 경매로 받았어요. 그때는 2억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사실 사람들이 오피스텔이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피스텔로 시세 차익을 내서 강남 진출했거든요. 그렇게 안 팔리고 안 오르던 그 오피스텔이요. 그게 딱 급행 뚫리자마자 빵 뜨면서 매수 문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역세권이구나. 이게 강남 직행이구나. 이 진짜 첫 번째 부동산 빌라도 사실 역세권으로 보면 그 빌라가 더 가까워요. 근데 얘는 안 올라. 얘는 진짜 제가 뭐 월세 여왕이란 타이틀에 먹칠을 하지 않을 정도로 팔았어요. 200만 원 시세 차익을 내고 팔았나?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제 지인이 강남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래요. 그래? 그래서 한번 갔어요. 딱 갔는데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분양가가 5억 8천이었거든요.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 해요. 지금 이미 전세가가 제 분양가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제 돈은 여기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죠. 전세를 계속 줬으니까. 제가 회사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갑자기 그만뒀잖아요. 네. 더 이상 서울 핵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아, 나는 여기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난 다주택이니까 이 오피스텔이어야겠구나. 업무용으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실거주니까 되게 좋아야겠구나. 예. 환경이. 그러면서 미래 신사선 예정지 앞으로 간 거죠. 거기가 이제 송파. 이때는 사실은 실거주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를 했어요. 이 금액은 좀 비쌌어요. 그때가 제가 8억 넘게 주고 샀어요. 이거를 제가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오피스텔을 되게 많이 그걸 해줬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분석을 해보면 서울에서 임대가 잘 되는 데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문정동 그리고 마곡. 지금 보면 오피스텔이라는 데는 대부분 나홀로로 한 동씩 이렇게 있어요. 허 벌판에 쫙 밀어버리고 오피스텔 딱 넣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서울에. 여기 넣어놓으면 여긴 대단지 오피스텔 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더 기세등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는 싱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더 이상 비싼 아파트를 깔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커뮤니티라든지 아파트 같은 그런 인프라 노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정동에 있는 그 하비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그쪽에 오피스텔만 많지예요. 그게 딱 오피스텔 촌인 거예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마곡은 앞으로 이제 교통 호재가 끝났고 이쪽에는 이제 위신선을 전 진짜 중요하게 보거든요. 바로 위례에서 여기까지 그 신사까지 바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요를 다 강남의 주요한 지역을 다 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뚫리는 순간 엄청나게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기 들어가는데 요거는 사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깔고 앉아 있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지.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자본 플러스 부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자산이 뻥튀기가 되죠. 저도 뭐 몇십억 되죠. 그럼 현금으로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간 그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 진짜 적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지금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을 치면 거의 1000%가 넘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들어간 자본을 순자산으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시세 차익으로 엑시스로 했을 때 그걸 보실 것인가 그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얼마나 똘똘한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현금 흐름도 사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저는 이제 레터 구독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구독이 이제 뭐 재구독이 들어오는 타이밍 그때 확 올라갔다가 또 없을 때도 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레터만 하더라도 한 달에 이제 거의 100명 많을 땐 100명 정도가 꾸준히 이제 결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주식 투자로 하는 걸로는 생활비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빌딩 부자들이란 책을 써서 그걸로 1억 넘게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시드가 있었죠. 약간 억울한 느낌이라서 제가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빌딩 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정말 제가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이제 월세 여왕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부동산 투자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으로 번 시드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번 거죠.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라떼 시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표가 뭐야?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로 1억 모으기요. 그렇죠. 10억 만들기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럼 재테크하는 목적이 뭐야?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실체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안 다니고 뭐 그렇게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냥 사는 거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추구하는 삶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덕업일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 만약에 덕업일치가 되면 노후가 무섭지 않죠. 그게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쩌다 보니 추구했고 예. 지금 현재 그걸 이뤘죠.